네, 취업 덕후 잡담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로 풀어보는 취업 시장이고요.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우리 김도영 군과 장세현 양이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세영아, 나 취직했어. 나랑 결혼해줄래? 결혼? 너무 좋아. 근데 자기 연봉 얼마야? 뭐 이제 입사했고 중소기업이니까 그리 많진 않을 거야. 헐, 그럼 집은 있어? 집? 뭐 대출 받거나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되지. 헐, 그럼 집 사려면 맞벌이 해야 되는데 아이 낳으면 누가 키워? 부모님이 봐주시지 않을까? 다들 일하시잖아. 그럼 그냥 연애만 하자, 우리. 헐. 네, 그야말로 헐입니다. 취업에 힘든 2030 세대들을 이 7포 세대라고 한다고 하죠. 근데 취업을 하고 난 후에도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여전히 이성교제나 결혼에 대해서 이 회의적이라는 건데요. 취업부터가 힘든 남자들, 또 눈만 높아져가는 여자들. 나는 별로 안 높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렇죠. 네, 미스매칭 현상까지 발생했는데요. 왜 이런 건지 해결 방안은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또 세 분이 또 이렇게 멋진 퍼포먼스를 준비해 주셨네요. 근데 진짜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제 사촌 중에 한 명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예.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모아둔 것도 없고 연봉도 작고 이러니까 결혼을 아예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아무튼 우리 세영 양은 좀 되게 리얼하네요, 연기가. 남자애 꼬치꼬치 물어보는 게. 저거보다 아까 그 김도영 군 같은 경우에는 예. 대기실에서 연습하는 걸 봤는데 네. 뒤에 이제 결혼해줘 있잖아요. 네. 결혼해줘 그런데 너무 진짜 같은 거예요. 리얼하게. 이 연기를 핑계로 뭐 이렇게 작업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 그래서 굉장히 연기를 잘하시는 두 분 같아요. 그래요. 두 분의 연기 덕분에 오늘 주제 확실하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리 씨가 소개해 주신 것처럼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의 결혼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부터 좀 예스 올 노 토크를 통해서 들어보고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죠. 질문 재밌습니다. 결혼은 꼭 해야 하는 것인가?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결혼은 꼭 해야 하는 것인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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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홍쌤은 yes. 효자에 이어서 진정한 사랑꾼이십니다. 뭐 그런 쪽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얘기를 들어보죠. 저는 그 효자는 아니고요. 저는 네. 저 현실주의자죠. 그러니까 아하. 우리가 살 때 제일 힘든 게 이제 외로움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친구들 만나고 여러분들 연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길게 보면은 하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결혼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주로 한 30대 정도 아마 될 것 같아요. 20대 후반 정도? 그러면 보통 한 지금 추세를 보면은 80을 넘기게 살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50년 정도를 이제 내가 앞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지금은 뭐 여러분들 젊으니까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연애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빈도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네네. 그리고 뭐 60 넘어가면 이제 친구들이 하나둘 죽는 친구들도 생기고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어떤 든든한 지원군, 뭐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배우자도 될 수 있고 뭐 그런 게 없다 하면 뭐 한 40대 중반까지는 뭐 여러분들 미디어에 나오는 그 모습대로 살지만 50대 중반 한 60 그때도 뭐 앞으로 살아갈 날이 30년 정도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삶이 너무 외롭지 않을까? 저는 좀 가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시안 대표님은 no. 네. 어떤 이유에서 지금의 부인이 싫으세요? 다행히 저희 부인은 이걸 보지 않기 때문에 마음 놓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네. 사실은 뭐 그런 것보다 저는 오히려 제가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결혼이 그러니까 우리가 좋으니까 사랑의 결실로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결혼식까지 그렇고 결혼식 다음 날부터는 현실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이 오히려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결혼 이후로 벌어지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되게 이제 그 와이프 남편의 사돈의 와이프 남편 나지 와이프의 사돈의 팔촌까지 막 챙겨야 되고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너무나 그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과연 지금 내 몸 추리기도 힘든 이 시기에 과연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저번에 그 비정상회담에 네. 그 프랑스인 있잖아요. 네. 로빈이죠. 예. 로빈의 부모님들이 나왔었는데 그 두 분은 로빈을 그렇게까지 키웠는데 아직도 결혼을 안 한 상태래요. 예, 그런 식의 어떤 그 협력 관계, 유사 부부 관계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 동반자 관계죠. 그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아름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결실은 꼭 결혼이다라고 연결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식의 관계가 더 사랑의 결실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노라고 들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어떤 그 제도에 얽매이지 말자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고, 그리고 세 분은 노를 들어주셨는데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잘 깨달았어요?
도현 생각은 어때요? 저도 이 질문에 꼭 해야 하는가에서 마음이 걸린 건데요. 예.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노를 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각자의 행복의 모습이 있고 이렇게 누구는 혼자 있어야 외로움을 즐기는 사람도 있고 함께 여러 사람이 어울렸을 때 행복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는 누구나 결혼을 꼭 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꼭은 아니다. 예, 세영 양도 같은 의견? 네, 저 같은 경우도 꼭 결혼을 해야 한다 이런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일단 너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봤어요.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몇 살이죠, 올해? 죄송하지만. 저 21이요. 21살. 예. 네네. 뭐 빨리 결혼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예. 네,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도 있는데 네네. 일단 젊은 세대들한테 결혼은 더 이상 로망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살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이제 책임지고 건사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부담감이라서 그냥 결혼은 이제 취사 선택이지 꼭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택이다라는 얘기고. 주리 씨는 결혼 되게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저는 예,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네. 저는 중간으로 들었는데요. 세모. 왜냐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노지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람은 굉장히 강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약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뭐 단기적으로 혼자 살 수는 있겠지만 어딘가에 풀 곳이 있고 의지할 곳이 있어야 되고 또 외롭고 아기를 보면서 또 행복을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못하고 각자 혼자 개인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 사회가 정말 지구 종말이 올 것 같다는 생각에 네, 저는 장기적으로는 예스를 들고 싶습니다. 그래요. 양쪽의 의견은 이제 좀.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긴급 네. 제안을 이걸 태진 씨한테 드리고요. 네. 아, 저희 바로요. 태진 씨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들었어요. 아, 벌써. 네. 네. 이거 큰 거 없나, 이거? 예. 태진 씨는 왜 네. 그러면? 아, 저는, 결혼하면 좋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이렇게 들고 얘기할게요. 예. 결혼을 안 한 친구들을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나도 안 하고 살 수 있나? 더 이상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이유로 부인을 그렇게 싫어하게 되셨는지. 근데 아무튼 아무튼 뭐 아기 낳고 나서 이제 행복이 너무 크지만 어떤 결혼 생활로 인해서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기까지 과정도 너무 힘들어서 두 번 다시는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진정한 사랑 고백이네요. 두 그래요. 번 안 하고 너랑만 네. 끝까지 가겠다,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포장을 또 해주셔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저 지극히 이제 현실적인 얘기인데 뭐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결혼 미스매칭 현상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남자는 자꾸만 능력이 떨어지고 여자는 자꾸 눈이 높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결혼이 힘들어지고 있는 건데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남자가 책임지고 여자가 조금 의존하는 좀 죄송한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우리만의 결혼관이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사견인데. 그러니까 지금 미스매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모든 여성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이제 문화적으로는 나보다 저 연봉이 높고 나보다 더 소셜 포지션이 높은 남자들하고 결혼하는 걸 관례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성분들도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급화 시켜는 없지만 내가 B면 여성이 A 등급의 남자를 찾게 되죠.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나이를 쭉 시켜보면 남는 건 가장 최하위 계층의 남성과 가장 최상위 계층 여성만 남게 되겠죠. 그 골드미스 이야기가 나오는 현상도 저는 이거하고 좀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남녀 차별 평등을 떠나서 그러니까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도 우리 문화적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결혼식을 굉장히 크게 해야 되고 꼭 신혼여행은 해외로 가야 되고 이게 그냥 우리 관례처럼 바뀌어 있고 남성이 꼭 전셋값 아파트는 마련해야 되고 집을 몇 평 이상 살아야 되고 이런 지금 그 당시 이런 결과물이 생긴 건 과거에 경제적 호황이 있었을 때 그때 벌어진 현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고정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모두가 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혁하기 위해서 의식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근데 만약 이런 성향이 계속,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어떤 남자가 좀 소셜 포지션이 높고 이런 걸 찾다 보니까 남자가 나이가 좀 많고 여자가 나이가 적은 게 되게 당연하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 이렇게 여성들의 연하 그런 것도 많아지는 게 여성들의 소셜 포지션이 올라가면서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여성들도 돈도 많이 벌고 직업도 갖게 되고 하니까 그럼 나도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추세도 있고 또 하나 벌어지는 거는 여성들의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이혼율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안 하고 말지 안 살고 말지 이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결혼관이 바뀌었을 때 이혼율이 증가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이제 부작용으로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녹화 방송이었다면 이제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는 노래 이게 싹 들으면서 이 얘기 나누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앞서서 우리 세영 양이 얘기해 준 것처럼 어떤 선택이다, 어떤 포기다, 결혼이라는 게 이런 얘기의 연결선상에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선택이나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 구체적인 그 이유들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요즘은 사실 결혼을 결정하는 요소로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요. 뭐 고용 상태나 나이, 또 수입 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취업이라고 합니다. 취업이 돼야 결혼하는 건 당연하고요. 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잖아요. 정규직 살펴보시면요, 57.9%가 결혼을 한다고 하지만요, 비정규직은 35.7%만이 결혼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다른 점이 보였는데요. 수입도 200만 원 이하의 남성의 경우는요, 61.3%가 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요, 300만 원 이하는요, 43%가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이 수입에 따라서도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능력이 조금 부족할수록 결혼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 칠판에 적어주신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질문 드려봤고요. 여러분께 질문 공개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결혼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요?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자, 이번에는 우리 도현 군부터 보죠. 조금 앞으로 숙여서 들어줄까요? 네, 신뢰, 그리고 세영 양은 환경, 그리고 주리 씨는 인성입니다. 신뢰부터 한번 들어보죠. 네. 저는 이 신뢰, 이 믿음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제 결혼이라는 게 지금의 그 사람의 모습만 보고 결정하고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뭐 10년, 20년 뭐 앞으로 평생을 살게 되는데 지금의 그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도 변하거나, 물론 결혼하기 전에 잘 알아봐야겠지만 그런 상황이나 모습이 되더라도 이 사람 같이 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그런 확신이 들 때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수종 씨가 자주 하는 얘기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영 양은 환경. 네, 제가 말씀드리는 환경은 이렇게 뭐 금전적인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고 자란 가정 환경을 얘기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가족끼리 믿음이 있고 또 뭐 아껴주고 이런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이 훨씬 나중에 저와 가정을 꾸렸을 때도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환경이라고 적었습니다. 행복한 환경. 21살짜리가 할 얘기가 아닌데. 그러니까요. 21살인데 많은 것들을 깨닫는 것 같아요. 주리 씨는 인성. 네, 조인성. 조인성 좋네요. 저는 옆에 두 분이랑 사실 비슷한 의견인데요. 네. 살다 보면 못 볼 걸 볼 걸 다 보잖아요. 그런 것들도 받아줄 줄 아는 게 같이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살다 보면 사랑이 없어질 때도 있고 다시 생길 때도 있는데 그렇게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려고 하면 서로의 믿음과 인성이 가장 뒷받침이 되어야지 평생 서로 의지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맞아요. 인성을 꼽았습니다. 저도 결혼을 후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인성이 부족해서인 것 같다는 생각도 내심 한번 해봅니다. 반성을 해봅니다. 두 분은 타이밍과 가족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타이밍 재밌네요. 타이밍부터 들어보죠. 근데 타이밍은 결혼하신 분은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진짜 결혼할 타이밍에 만나면 결혼을 하게 돼요. 맞아요. 그때 돼서 사귀는 사람이랑 그 결혼해요. 어떤 사랑의 정도나 좋아하는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너무나 죽도록 사랑했지만 그래도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그냥 그 식어버리는. 그래서 제 친구 같은 경우도 7년을 사귀었는데 결국 결혼은 6개월 만에 만난 사람과 한다든가. 그런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많아요. 그게 그때 이제 돼서. 결혼할 타이밍이 만난 거죠. 그전에는 결혼할 타이밍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저는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취업 같은 경우도 취업이 뭐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가령 내가 취업이 됐다가 1년 만에 잘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취업이 된 때 또 어떤 좋아하는 여자가 있고 마침 결혼할 기가 무르익었으면 그때 결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타이밍 뭐 이렇게 보면 운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진짜 현실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홍 쌤은 가족. 또 뭐 네. 효자 소리 들을 것 같은데 제 뭐 후배들이나 학생들한테 조언할 때 절대 저 부모님이나 가족이 반대하는 결혼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건 좀 현실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결혼의 스타트 라인은 둘 간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준비하다 보면 아까 이 대표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 사랑 자체가 흔들리고 삐걱거릴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감싸줄 수 있는 환경이 있으면 굉장히 오래 가죠. 그런데 둘 사람의 사랑이 아무리 공고하더라도 그 주변 여건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굉장히 더 현실적으로 힘들어질 거예요.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기본 소양의 둘 간의 사랑만큼이나 또 중요한 이런 가족 인프라 그다음에 또 경제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죠. 저는 아까 그 조사 결과를 보고 되게 씁쓸했거든요. 결국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 중도 결국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방송 보시고 이제 또 좋은 가정 꾸리기 위해서 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취업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조건들이 다 갖춰져
펴줘야지만이 좀 행복한 결혼 생활을 또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홍쌤한테 질문 하나 하고 싶어서. 네네. 홍쌤 같은 사람이 있으면 드라마도 안 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콘텐츠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건데 지금 아이가 3살이잖아요. 이 친구가 만약 나중에 커가지고 결혼을 하겠다고 데려왔는데 홍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반대를 하실 거예요? 또 이 친구가 죽어도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굉장히 대립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비극이 시작이 되고 드라마가 이제 써지기 시작을 하겠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혼을 막을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면. 네, 좋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는다. 좋습니다. 예. 뭐 결혼 얘기하니까 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자, 기승전 취업으로 우리가 돌아가 봐서 결혼 미스매칭 현상이 우리 취업 시장엔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이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취업 시장도 좀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글쎄요. 아니면 네. 빨리 결혼하려고 그냥 아무데나 다 취업하고. 네. 저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하니까 취업을 뭐 해야 돼, 결혼을 하기, 그런 거는 좀 덜 한다고 보고요. 대신 결혼에 관계된 산업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둘이 같이 있었을 때 그런 그 어떤 소비 지출에,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지 된다, 그래야지 결혼할 수 있다는 얘기는 실제로 결혼을 하면 그만큼 소비가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아기가 생기면 아기용품 또 얼마나 비쌉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혼자서 살게 되면, 이게 같이 살게 되면 뭐 500만 원 들 것을 혼자 살면 150면 된다라고 하면 이게 경제가 반 60% 축소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1인 소비 가구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체적 경제 규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일자리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정말 둘만 살 때보다 그 엄청난 차이가 나나요? 나죠. 많이 나요. 예. 마트를 가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 아이들이 좀 커가지고 괜찮은데, 지금은 가면 한 5만 원, 6만 원 쓰는데 아이가 가면 분유 하나만 넣어도요, 이게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요. 예, 그러니까 뽀로로 되게 비싸요. 예. 그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뽀로로는? 그러니까요. 기저귀도 말하자면 이렇게 이런 기저귀 있으면 좋은 기저귀를 쓰고 싶어 하는 맞아, 그렇게 돼요. 예. 이왕이면 좋은 기저귀, 이왕이면 좋은 분유. 근데 그런 걸 합쳐 보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게. 예. 그래서 이제 소비의 규모가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요. 자, 홍쌤은 이 일자리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보세요? 결혼 미스매칭 현상을. 뭐 일자리하고 연동된다기보다 이 이슈를 구직자들 어떻게 느꼈으면 하는 네네.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 학생 중에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애아빠들이 제법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장들이죠. 아기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럼 취업 오히려 더 잘 돼요, 면접장 가면. 왜냐하면 요즘 임원분들이 제일 중요시하게 보는 건 이탈자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가장이라고 하면 좀 책임감 가지고 일은 하겠네, 이렇게 좀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여성 구직자들이 면접장에서 저는 뭐 결혼 안 할 거고 애도 안 낳을 거니까요, 뭐 일하는 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네. 이러면 임원들이 더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보수적인 입장이 되겠죠. 그분들은 이제 세대가 여러분들보다 높으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건 일도 잘하지만 또 가정하기 이게 같이 가야 되거든요. 이걸 좀 양립해서 같이 좀 꾸준히 끌어갈 수 있는 이런 장기적 계획을 갖고 있는 구직자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컨셉 정도는 여러분들이 갖고 나중에 면접장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현상을 우리 구직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좀 자세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잡담 이제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 처음으로 해주신 두 분에게 마지막 좀 소감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영 군부터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제 취업 얘기라고 해서 좀 무겁고 막 답답한 주제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편하게 설명 잘 해주셔서 친한 선배님들이랑 이렇게 수다 떠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자주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영 양은 어떠셨어요? 사실 어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왔거든요. 네.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 아직 취업 전선에 막 뛰어들지도 않았는데, 근데 취업이라는 게 사실 저랑 먼 이야기는 아니구나라는 걸 오늘 대화를 하면서 많이 느꼈고요. 여기 자리 비면 가끔 인턴으로 오겠습니다. 그래요. 21살이면은 95년생이신 거죠? 네. 그래요. 띠동과 파고도 한참 차이가 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멋진 생각을 갖고 있구나 새삼 놀랐습니다. 두 분께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마무리는 또 우리 잔매거진의 안방마님, 우리 강주리 씨가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두 분은 사실 좀 밝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네. 저만 우울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방송을 하면서 느낀 거는요. 좀 이기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언제 결혼해도 저는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요. 앞으로 돈을 열심히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꼭 우리 주리 씨 결혼식에 제가 늙기 전에 주리 씨 결혼식 꼭 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양한 이슈를 통해서 취업 시장에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네, 아무튼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